네,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더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버틀러의 이론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수업 시간마다 책을 항상 읽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세뇌가 되고 그래서 이쪽 인문학 계열에서 그 페미니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세뇌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다가 어느 한 계기가 있어서 이게 거짓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냥 깨닫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항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론 이야기를 너무 반갑고 지금 그동안은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밑에는 굉장히 큰 이론적인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근거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트랜스젠더가 합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이 80년대에 이제 쭉 오다가 이게 와해되면서 이제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그 성의 의미가 이제 사회적인 성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다들 맞아.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여성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생물학적인 거보다 이제 나중에는 사회적인 거에 더 이제 집중을 하는데 그 사회적인 성을 굉장히 이슈화한 그 사람이 바로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젠더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후기 구조주의자였고 본인도 페미니스트였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다 이 사람이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이론을 성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후기 구조주의 이론 거기에다가 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 이론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디스 버틀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할 건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트랜스젠더의 문제면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섹스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젠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섹스는 생물학적인 거니까 타고난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뒤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 젠더가 먼저다. 사회적인 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섹스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한테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젠더가 먼저고 섹스가 나중에 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젠더랑 섹스가 둘 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다라고 논리를 이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섹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섹스란 오랜 기간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그 젠더가 자연화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애시당초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건 그냥 자연화된 개념이 섹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생물학적인 요소를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 그 생물학적인 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아무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니까 내가 느끼는 거, 사회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배운 거, 내가 학습한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지금 여기서 내가 여성으로 느꼈어? 다음에 내가 남성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게 후기 구조주의에서 유동성, 불안정성, 이제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성에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젠더는 수행적이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반복적인 행위로서 젠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정체성 자체를 무시합니다. 육체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동성애도 가능하고 양성애도 가능하고 트랜스젠더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주의 철학자, 굉장히 유명한 보수주의 철학자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디스 버틀러는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이 모른다고. 자기 한 말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환멸로 가는지 본인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인 성이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해졌고 그러니까 모든 성
성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상관없어 그냥 성에 이제 초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젠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펭수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공교육에까지 그냥 스며들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모든 성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그 여성 정책도 보면은요, 모든 그 정책이 다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그럴듯하게 그래 여성은 보호받아야 되고 억압돼,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근거가 다 이 이론에 근거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이론에 근거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이언트 팽TV, 그 팽수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굉장히 요새 팽수 신드롬인데 유튜브 구독자 200만 명이 이제 넘는 지금 구독자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사회 발언을 해주고 자기가 이제 사회 반항적이고 뭔가 이제 이상한 이제 일탈 행동을 하니까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네. 근데 펭수의 프로필을 보면은요, 뭐 10살, 뭐 EBS 연습생,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서 밑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중립적인 펭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슬예나 PD라고 펭수 제작을 한 그 PD가 제작 목적을 다음과 같이 여성신문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녀 구분의 자연스러움을 깨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펭수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콘텐츠의 핵심인데 여기서 펭수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제작진들도 콘텐츠를 제작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하며 기획을 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슬예나 PD는 성을 해체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한때는 드레스를 입고 나오다가 한때는 수염을 붙이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구나 라는 게 무의식 중에 심겨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너무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운데 지금 이 모든 게 이론들이 보면요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걸 저희는 인본주의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거기에서 나온 게 이런 실체에 없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일단 1차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으로 인해서 20세기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그리고 나서 또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지금 완전 도덕이 해체되고 윤리가 지금 붕괴되는 이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저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젠더 이론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실체 없는 주장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을 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진리인 양 믿고 그대로 저희들이 그걸 베이스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이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올바른 성의 개념을 가르치고 또 그와 함께 책임, 자기절제, 도덕적 가치, 윤리적 자신심도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남녀의 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성교육이고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사회를 존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